자, 2022년 제2회 기출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은요. 리벳 이음 강판에 발생하는 인장응력 계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판 효율을 계산해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인장응력 1번 시그마 T 인장응력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요거 하중을 P-D 곱하기 T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두 번째는 강판 효율, 얘는 1-P분의 D 곱하기 100%다. 이 공식에 넣어서 풀면 되겠어요. 그러면 하중이 얼마냐? 8kN이 걸렸네요. 8kN. 뉴턴으로 하면 8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P 54. D는 20. T가 16. 이렇게 이제 조건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계산합니다. 그럼 약 14.71 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요. 1-P 54분의 D 20 곱하기 100% 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약 62.96%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공식에 넣어서 그냥 푸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를 보시겠어요? 보일러 마력에 대한 질문인데 첫 번째는 이제 가로에 숫자 채워보라 이런 겁니다. 1 보일러 마력은 1시간 동안 2번에 100이죠. 100도씨. 그 다음에 물이 얼마? 15.65kg의 물을 같은 온도의 증기로 바꾸는 것을 1 보일러 마력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1번에는 1, 2번에는 100, 100, 3번에는 15.65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보일러 마력을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은 보일러 마력은 2257 곱하기 얼마? 15.65를 먹고서는 GA H2 빼기 H1이죠. GA가 얼마? 2400 곱하기 H2 얼마? 2960 빼기 H1 42. 그 다음에 여기는 그쵸? 2257 그대로죠? 곱하기 15.65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약 198.27 보일러 마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다음은 3번 문제 가봅니다. 3번 문제는요. 첫 번째 가장 적합한 압력계를 선택해라는 거고요. 이유를 대라 이거고요. 두 번째는 불호동관 내 사이펀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문제를 보시면 최고 사용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하인 노통 수관식 보일러에 압력계를 설치하고자 한다. 첫 번째 1번 다음의 압력계 ABCD 중에서 가장 적합한 압력계를 선택하고 선택한 압력계가 적합한 이유를 설명해라고 했습니다. 압력계 ABCD가 있는데요. ABCD 지침 둘레의 지름 175, 200, 150mm고요. 최대 압력 3, 2, 3.5 메가파스칼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적합한 것은 A입니다. A 압력계고요. 그 이유는 외경 A 압력계 외경이 100mm 이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의 1.5에서 3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음 지문을 보고 빈칸에 알맞을 말을 적어보자. 자, 이런 문제인데요. 압력계 내부의 불우동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 안찌름 6.5mm 이상의 관을 한 바퀴 돌린 무엇? 사이펀관 또는 그것과 동등한 성능을 지닌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엔 6.5mm, 2번엔 사이펀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다 풀었고요. 네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강제 통풍의 종류에 대한 설명인데요. 통풍 명칭을 써보자는 겁니다. 평형 통풍, 압입 통풍, 흡입 통풍이 이제 순서대로 정답인데요. 문제를 보시면 압입 통풍과 흡입 통풍을 병행한 방식이며 연소실 내의 압력을 부압으로 조절 가능하다. 유지비가 많이 들고 초기 설비비가 많이 들지만 강한 통풍력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뭐다? 평형 통풍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송풍기를 연소실 앞에 두고 연소형 공기를 대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연소실에 밀어넣는다. 압입 통풍이다. 세 번째, 송풍기를 연도 중에 설치하여 연소 배기가스를 직접 흡입하여 강제로 배출을 시키는 방식이다. 흡입 통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번 갑니다. 보일러 내처리법에서 2차 처리법에 사용되는 첨관제의 기능을 5개를 써보자. 첫 번째, 보일러수의 pH를 조정한다. 두 번째, 보일러수를 연화시킨다. 세 번째, 보일러수 내에 용존산소를 제거한다. 네 번째, 가성취화를 방지한다. 다섯 번째, 기포 발생, 농축수, 보일러관 내부 부식, 전열면의 스케일 생성 등을 방지한다. 이 정도 써주시면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6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5번에서요. 마지막에 이제 그 방지하는 게 많잖아요. 하나, 둘, 셋, 4개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2개를 쓰고서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뭐 한 가지로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다 학습할 때는 다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6번. 다수의 파형이나 반구형의 돌기를 프레스 성형하여 판을 조합해서 제작하는 판형 열교환기의 특징 3가지를 써보자는 문제죠. 첫 번째, 판의 매수 조절이 가능하여 전열 면적 증감이 용이하다. 두 번째, 전열면의 청소나 조립이 간단하고 고점도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세 번째, 구조상 압력 손실이 크고 내압성이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7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저온 부식에 대한 설명문이 제시되어져 있고요.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써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연소가스에 의한 보일러의 부식에 대한 설명을 읽고 질문에 답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배기가스에 의한 이 부식은 주로 전열면의 온도가 낮을 경우, 자, 낮을 경우, 이게 해답이 나왔죠. 온도가 낮다. 저온이죠. 저온 부식이 딱 떠오르죠. 자, 그래도 보겠습니다. 결로 현상이 생기게 되며 이때 연소가스 성분 중 황이 문제가 되는 거죠. 황이 결로되어 있는 수분과 결합하여 황산으로 되어서 급격한 부식이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폐가스 성분 중에 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 부식이 발생되는 온도가 많은 차이가 있다. 즉, 황 성분이 적을수록 이 부식이 발생되는 온도가 낮아서 이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1번이 뭐냐면 이 부식의 명칭을 쓰세요 했어요. 그럼 뭐라고 써요? 저온 부식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지 대책. 저온 부식 방지 대책은 1번 과잉 공기를 적게 하여 연소한다. 2번 연료 중에 황 성분을 제거한다. 3번 연료 첨가제,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노점 온도를 낮춘다. 네 번째, 연소 배기가스 온도가 너무 낮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